자, 어서오세요. 오늘도 장사합니다. 네, 장사니까 어서오세요. 오늘은 좀 색다른 장사를 할 거예요. 난 근데 이 노래가 저작권이 없는 줄, 그러니까 있어도 카피 이렇게 풀어놨다는 거는 몰랐어요. 꽤나 신난 노래를 풀어놨더라고요. 뭐 어쨌건 풀려있으니까 써야지. 어쩐지 광고 음악으로도 쓰더라고. 자, 8시가 딱, 이제 제 기준으로 8시가 딱 되면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통해서, 다른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현재 VOD가, 이 이야기도 좀 나중에 하죠. 현재 시각 7시 59분 지나고 있고요. 8시 딱 되면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좀 다른 칠판에서 이렇게 하게 됐네요. 원래는 강의 방송을 예전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이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 사실 이것도 강의 방송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좀 설명을 좀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칠판이 있는 데서 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듣는데 좀 무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보이는데 무리가 있다면 채팅 쳐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보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저도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불편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게 결국엔 또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제가 뭐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게 아무래도 직업이라서 그런지 자동차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현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자동차라는 수단은 또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나오기 마련인데 일단 그 자동차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이 12월 14일입니다. 오늘이 12월 14일이고요. 그리고 어제부로 대한민국 땅에서 VOD 서비스가 종료가 됐죠.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보기, 그 다음에 클립 서비스를 트위치에서는 한국 땅에 있는 IP로 접속한 이상 보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처해 있는 이거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제 클립 만드는 거라든지 또 영상의 저장을 따로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시간이 결국엔 왔습니다. 네, 결국엔 또 해야 되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기 그리고 클립 같은 것 모두 유튜브에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립을 만들고 싶으시다 아니면 뭐 다시 보기를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유튜브 팔로우 해주셔야 됩니다. 제 유튜브 설명은 제 트위터에도 있고요. 제가 그 정보 탭에도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거기 안에 들어가셔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지금 이렇게 트위치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는 좀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부디 서비스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여러분 모두랑 트위치 있는 모든 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트위치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하고요. 오늘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저희 이제 제 디스코드 저희 방송용 디스코드를 관리하다가 이 이야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랑 한 다음에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이야기 먼저 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애들 있죠? 여기 보이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H1이 있고요. 그 다음에 D라고 써져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T라고 써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H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수소예요. 하이드로젠, 와서스토프. 얘가 H입니다. 그리고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있어요. 얘는 뭐냐? 이중수소입니다. 이중수소는 얘보다는 자연에 많지만 얘도 엄청나게 적은 수예요.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D가 아닙니다. 얘가 아니고 얘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 거는 이겁니다. 얘랑 얘는 다른 놈이에요. 같은 수소라는 범주에 묶여 있지만, 즉 양성자가 하나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지만 얘는 중성자가 2개 더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무겁다는 거죠. 더 무거우니까 더 불안정하죠. 더 불안정하니까 뭡니까? 얘는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소폭탄 노래 부르는 건 얘입니다. 수소폭탄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한다? 먼저 일반적인 핵폭탄으로 먼저 터뜨린 다음에 얘가 터지는 겁니다. 얘도 나름대로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보다는 아니란 거죠. 얘는 확실히 안정적인 애고요. 얘는 방사성 동위 원소예요. 여러분들 총에 야광 이렇게 가늠쇠 부분이 됐든 가늠자 부분이 됐든 보시면 형광물질이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형광물질이 얘입니다. 왜겠어요? 얘가 스스로 쪼개지니까 그 쪼개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압축된 게 펑 하고 터지는 게 수소폭탄이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얘랑 얘는 다르단 말이에요. 차 안에 넣는 건 얘입니다. 우리가 수소경제 하는 것도 얘예요. 지금 좀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수소경제를 육성하겠다는 건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야. 이 H는 이 일가의 원래 수소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우리 삶이랑 0.0001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기 북쪽에 사는 그 아저씨면 모를까? 얘는 우리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얘랑 얘를 혼동하지 마시고 부디 수소폭탄들이 하지 마세요. 자제가 아니야. 하지 마. 내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난 수소차 오너예요. 난 수소차를 몰고 다닌 사람이야. 근데 수소차 몰고 다닌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차 수소폭탄이 이러면은 참 좋겠다. 여러분, 엔진로 엔진이 운동 에너지를 낼 때 폭발이라는 위험한 과정을 감수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차는 계속 터지는 거야. 얘는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화학 결합을 하는 거지 터지는 게 아니야. 이 H란 놈은 이 H란 놈은 터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터지는 건 이쪽이라니까. 얘랑 얘를 헷갈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당히 곤란하고 많이 불편해요. 수소차 오너 입장에서. 분명 내 차 얘를 놓고 있는데 왜 자꾸 옆에선 이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이 방송을 지금 보시건 아니면 나중에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시던 아니면 누가 클립으로 따든 이거 앞으로 수소폭탄 드립 친 사람 있으면 바로 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할 때 네, 확실히 알아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자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입니다. 이거였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이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차이를 반드시 하시고, 네, 드립을 칠 땐 치더라도 적당히 치세요. 아무 수소차 차주 붙잡고 야, 이 수소폭탄 타고 다니네? 이래봐. 아마 뺨 따고 맞을 거야. 일단 저는 뺨 따고로 안 끝날 거예요. 반쯤 죽여놓을 거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요. 일단 수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수소 경제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이해를 하고 뭐 드립을 쳐도 드립을 치건 아니건 하자는 말이에요. 모르는데 그딴 소리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밖에 아예 못 듣습니다. 저는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본적으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상식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의 주제도 어떻게 보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놈이죠. 우리가 도를 달리든 우리가 직접 운전을 해서 달리건 아니면 탑승해서 이제 옆에 동승을 하건 아니면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이제 운송수단으로 그냥 이용만 하든 아무튼 우리는 도로를 무조건 이용합니다. 지하철만 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무조건 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도로교통입니다. 그 도로교통에 대한 안전을 이제 연구하고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면허 발급도 하고 또 계몽을 위해서 방송도 하고 이게 저희 회사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 좀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시설 중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땅바닥에 그려져 있는 노면 표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신호등도 있을 거고요. 그 신호등 안에 들어가 있는 신호 제어 시스템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머리를 딱 한다고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교통 사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 이유는 이상하게 지지난달 초에는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번 달 초에는 저희 어머님이 사고가 났어요. 이거 저희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좀 당한 바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액땜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오늘은 교통사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공유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 진행하는 거예요. 주제가 좀 많이 무겁죠. 어쩐지 시청자 수가 1명밖에 없더라. 아무튼 그런 주제로 좀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오늘 방송은 안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안 보셔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운전자다. 그러면 내 상식선에서 이게 맞나 아니다
그러니까 시설 분야에서 이게 맞나 아니다라는 정도는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 중이라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나중에 따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편하실 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덜 그린 건데 총 2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겪은 거랑 요번에 저희 어머님이 겪으신 건데 자, 뭐 대충 이렇다 칩시다. 이거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자, 첫 번째는 제가 당한 거를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물론 반대편 차로가 있겠죠. 반대편 차로 무시하고 뭐 대충 열어서 칩시다. 반대편 차로는 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무시할게요. 무시하고 자, 저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3에서 총 6차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만 돼 있지만 2 해서 총 4차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어요. 자,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그 당시에 유도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어차피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유도선이 사라지는 거고 저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유도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고 이쪽은 이쪽 둘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도로고요. 여기는 신호등이 없고 그리고 여기 있는 도로는 부도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도로에서 나온 차랑 직진하던 제 차가 정상 직진하는 제 차가 충돌한 사건인데 이 교차로는 신호가 없어요. 경보등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신호가 없으면요 절대 100대 0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막 뒤적거리고 했는데 100대 0이 나오려면요 얘가 그냥 미친듯이 가고 이쪽은 진짜 천천히 서행하면 그럼 100대 0이 나와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보통 우리가 제한속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한속도 근처 예를 들면 50이면 5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50으로 그때 가고 있었고 얘도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사고가 난 거죠. 이 건이 최종적으로 몇이 났냐면 제가 8, 그 다음에 피해를 가한 쪽이 가해자 쪽이 2가 났어요. 우리가 좀 뜬금없죠. 이 사고가 내가 8대2가 나왔어. 나는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정상적으로 주행을 했지. 자기 딴에는 정상적으로 주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부도로는 주도로가 통행하는데 그러니까 통행 우선권이 주도로에 있단 말이에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선. 신호가 있는 교차로면 신호가 부여된 쪽이 주된 교통 흐름이죠.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비율이 나왔습니다. 8대1로요. 이 사고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사고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절대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그냥 몸 무조건 사리면서 여러분들이 주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이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정상 주행을 속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렇게 유도선 따라서 잘 주행하고 있어도 사고는 반드시 사고가 난다면 절대 과실이 없다는 거는 없더라고요. 과실이 없다는 건 진짜 꿈에서나 나오는 소리고 내가 진짜 그러니까 이 경보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보등은 어느 때만 효과가 있냐면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경보등도 색깔이 두 가지예요. 경보등도 색깔이 두 가지인데요. 노란 거랑요, 빨간 거랑요,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도 위반하면 여러분, 신호 위반으로 여러분들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된다는 거. 이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양 방향 모두 예였어요. 그러니까 모두 그냥 주의해서 갔으면 됐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좀 농촌이나 좀 촌이나 아니면 사람 별로 안 사는데 아니면 골목길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 가면은 경보등인데 경보등이 여러분들이 2구짜리도 볼 거고 3구짜리도 볼 거예요. 2구짜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냐면 한 함체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거고 3구는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고 많으면 4구까지 늘어나는데 4구는 좀 뇌절이라서 블랙 한 장 입어서 와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분이야. 어쨌건 이렇게 2구짜리랑 3구짜리가 있는데 경보등의 특성은 얘랑 색깔이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 노란색이면 여기도 노란색, 그러니까 하나가 빨간색이면 나머지도 빨간색 이렇게 색깔이 통일되어 있는 게 경보등의 특징입니다. 경보등 특징은 색깔이 통일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얘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일시 정지를 안 하면 신호 위반입니다. 얘는 그냥 주의해서 서행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이렇게 사고 처리를 하잖아요.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할 때 이 둘을 가끔씩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생각하는데 진짜 초보라든지 그런 이제 보험 이렇게 해주는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억울하게 안 당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황색이고 내가 보는 방향이 주황색이고 상대가 보는 방향이 적색이다. 그럼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얘한테 있어요. 왜? 얘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지만 얘는 천천히 그러니까 얘는 주의해서만 가면 문제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등만 좀 구분이 돼 있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이 상황은 안타깝게도 모두 여고였습니다. 모두 여고였기 때문에 8대2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쪽 부도로가 빨간색이고 제가 갔던 주도로가 주황색이었으면 말이 좀 많이 달라졌겠죠.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건 그래서 제가 여기 민원을 넣긴 넣었어요. 신호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 관직에 계시는 그 경찰 아저씨가 만들 예정이야. 적당히 해. 만들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고. 내가 진짜 위층 사람이라 가지고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막 그랬습니다. 네. 이게 제가 당했던 교통사고예요. 제가 당했던 사고는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8대2 해가지고 제가 수리비를 제 몫으로만 50만 원을 냈어요. 40 몇만 원인가 그 정도 냈어요. 내 과실 비율은 2가 안 되더라. 2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50을 냈으니까 상대는 아마 200 정도는 냈을 거예요. 야, 200이면 야, 과실로 200이면 좀 많이 세죠. 근데 이 보험사나 저 보험사나 솔직히 똑같은 보험사였어. 만약에 다른 보험사였으면 9대1도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건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첫 번째, 신호 없는 교차로나 아니면 경보등 색깔이 통일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몸살이세요. 아무리 내가 주도로라도 좀 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문짝 2개를 다 갈아버리는 불상사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천천히 안전하게, 그리고 옆에 어떤 미친놈이 갑자기 끼어들진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물론 여기가 부산인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주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그 교차로에 경보등이다, 신호등이 아니고 경보등, 색깔이 통일되어 있는 경보등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내 쪽이 노란색이면 여러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과실 비율에서 좀 더 높은 곳, 피해자 쪽에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빨간색 쪽에 있었다, 여러분의 지갑에 명복을 빕니다. 어쩔 수 없어요. 빨간불은 좀 더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약한 곳에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빨간불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럼 무조건 더욱더 주의 깊게 사리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첫 번째 경우예요. 시청자 수가 지금 4명인데 아무래도 교통사고 이야기하니까 좀 지루하죠.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주제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사례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두 번째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또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든 아니면 그냥 도로에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도로에서 무조건 주의해야 되는 사람 누구일 것 같아? 뭐 도로에서 주의해야 될 사람 많죠. 택시도 위험하고, 뭐 난폭운전, 칼치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뭐 젊어가지고 뭐 돈이 많은 집에 태어나서 뭐 20대인데 막 맹단을 끌고 다니고, 뭐 이제 막 뭐 무회를 실으려 뭐 그런 거 막 타고 다니고, 뭐 그런 미친놈들, 벼락부자들, 뭐 그런 애들 막 자기 차 긁히면 어차피 내 손해는 아니까, 상대 손해니까 그거 알고 막 깝죽거리면서 막 이렇게 슝슝슝 지나가고 막 배기음 빵빵빵 내는 그런 미친놈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애들도 무섭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여러분들 얼마 안 돼요. 난폭운전하는 택시기사들도 많죠. 없다고 할 수 없지. 특히 뭐 부산이나 뭐 이런 좀 위험한 동네 갈 때, 뭐 길이 험하거나 아니면 내가 처음 가는 길이거나, 특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금만 좀 외곽으로 가도요, 막 택시 할증 구간 이래가지고요. 택시 할증 구간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얘기 나온 김에. 자, 여기 시내 A가 있습니다. 시내 A가 있어요. 근데 이 시내 A 주변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킬로미터당 뭐 50원이라 쳐. 이 시내에서는 이 A 근처에 얼마 정도에서는 뭐 킬로미터당 50원이다 라고 칠게요. 대충 한 반경 3m 이내에, 3km 이내에. 근데 이 3km를 넘어가는 순간 킬로미터당 150원이 됩니다. 지금 3배가 뛰어오르죠. 이거를 할증요금이라 그래요. 할증요금. 이렇게 거리를 비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구간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동네마다 달라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짓을 하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무레배 같은 미친 택시들도 있고요. 그런 것도 무섭지 당연히.
그리고 뭐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였나? 제주도는 진짜 버스가 난폭 운전을 잘하더라고. 제주도는 또 버스가 난폭 운전을 잘하더라고. 칼치기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것도 잘하고. 햇반 직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새로 팔로우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방송이 그렇게 재미있는 방송은 아닐 텐데.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알고 있다니? 저런. 이렇게 알고도 팔로우를 주시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정말 고마워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도로 위에서 가장 무서운 건 고령자라고요. 고령자. 나이 많으신 분들. 고령자. 저희 공단에서는요, 이 고령 운전자 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65세에서 74세 사이고요. 두 번째는 75세부터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분류를 그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만 65세부터 74세까지는요. 저희가 고령자 운전자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육과 그 테스트를 받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65세부터 74세까지 하는 거는요. 권장이에요. 권장이라서 대신에 그냥 말만 권장자 붙이면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5세부터 74세까지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일부 할인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험사들이랑 이렇게 제휴를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 교육 및 그 다음에 감각 테스트, 감각 인지력 검사를 하고 있고요. 만 75세 이상부터는 1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75세 이상부터는 1년마다 계속 이 테스트를 이거부터는 의무예요. 만 75세부터는 의무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있어요. 이 의무이신 분들은 이거 불합격하면 면허가 뭐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를 이렇게 권유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안 그래요. 만 65세부터 74세 이분들은 못 그래요. 왜냐? 이분들을 법적으로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면허증을 반납하시면 소정의 금액이 들어있는 교통카드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 면허 반납할 때 지원책을 좀 마련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 부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고령 운전자분들이 좀 더 핸들에서 손을 놓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유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 또래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도로에만 나가시면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그 포터, 봉고, 스타릭스, 스타리아 이런 거 물면서 운전하시는 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운전하시면서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고령자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베테랑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이 나이쯤 되면은 그 판단 능력, 인지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교통사고가 진짜 순간적으로 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츄에이션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자기들이 사고를 내도 왜 사고가 났는지, 그러니까 사고 난 결과는 아는데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는 면허 반납을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웬만하면은 판단할 수 있는 그 검사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계속 막 나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잘 안 되죠. 면허를 반납한다는 게. 운전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인지 판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난폭 운전을 한다 해도 그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20대, 30대, 40대 같은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이 지랄을 떨면 좆되겠구나를 알아요. 내가 좀 말 험하게 했나? 어쨌건 이 짓을 하면 교통사고를 내면,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건 알아요. 그래서 알아서 사려. 그러니까 안 사리는 것 같지. 사린다니까. 그러니까 차가 막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그래도 각도기는 재본다 이 말이에요. 각도기를 잴 만한 능력이 있는 거야. 방금 전에 말했던 60대, 70대, 80대, 90대 이런 분들은 각도기도 못 들어요. 각도기를 들 힘도 없어. 각도기를 들 힘도 없는 양반들이 운전을 하니까 교통사고를 내죠. 그런 경우가 저희 어머니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쪽이에요. 사고를 낸 쪽이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지금 경찰에 송치가 된 상태고요. 그 사람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좆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한쪽은요 좌회전만 돼요. 한쪽엔 좌회전만 돼. 한쪽엔 직진만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직진 차선으로 쭉 가. 근데 여기 있던 차가 신호등에 파란불이 있으니까 파란불이구나 하고 지가 그냥 간 거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있던 차는 원래 여기가 좌회전 차선이잖아요. 좌회전 차선이면 실중팔구 이 좌회전 차선에 있던 이 좌회전 차선은 교차로 건너편에는 없어요. 이어지는 게 없단 말이야. 왜? 얘는 원래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차로 건너편에서는 합류가 될 거 아니야. 합쳐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박을 거 아니에요. 얘랑 무조건 박는다고. 얘가 직진을 해버리면 여기 있는 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저희 어머니께 지난주에 일어났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차가 엄청나게 찌그러졌고요. 엄청나게 찌그러진 대가로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되는 신세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 착각을 누가 했냐? 70대 고령 운전자가 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도로를 설계할 때요. 이렇게 좌회전 차선이 있잖아요. 좌회전 차선이 있으면 그 전에는 직진 금지 표지도 해놓고요. 좀 더 뒤에도 좌회전하는 거니까 미리 차를 옮겨라. 직진할 거면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해놔요. 어떻게? 노면 표시로. 해당 구간에도 노면 표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면 표시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운전자였다면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었죠. 만약 이걸 충분히 인지했다면 이쪽 차선으로 그 이전에 차선을 옮겼을 겁니다. 근데 차선을 옮기지 않고 그냥 파란불이니까 그냥 여기 있다가 직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신호 및 지시 위반이에요. 신호 및 지시 위반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요. 그리고 지정차로를 위반했잖아요. 이것도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요건입니다. 왜? 이쪽에 있는 차선은 좌회전해야 되는 차선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직진을 해버렸으니까. 인간 같다고요? 그 운전면허 발급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VRC에서 이질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좀 교통사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면허를 안 따시든, 피라님도 계셨네. 반가워요. 여러분들이 면허를 아직 안 따셨건, 곧 따실 거든, 아직 면허를 따도 핸들을 잡으셨건 안 잡으셨건, 이거는요, 혹시라도 아직 면허 필기를 안 따셨다면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그 법과 관련된 거, 또 12대 중과실, 또 뭐 보험 관련된 거, 그런 것들도 다 시험에 나온다더라고요. 필긴 땄다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지정차로를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지시를 위반한 이 경우 이런 사고 때문에, 네, 그 70대 운전자는 인생 말미에 종을 쳤습니다. 종을 쳤다는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12대 중과실을 어겨서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벌이 기다리고 계신지 아시나요? 위반자에게는 아니다. 2000이었다. 5년 이하의 금고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건당, 건 바이 건. 자, 12대 중과실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12대 중과실의 요건에 대해서 짜르르 설명드리면 중앙선 침범도 있고, 막 신호 위반도 있고, 지시 위반도 있고, 막 차선 위반도 있고, 차로 변경 방법 위반 이런 것도 있고 막 많아요. 그게 총 모으면 12가지예요. 뭐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이런 것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센다는 거예요. 하나씩. 얘는 12대 중과실이라는 틀 안에서 얘 이렇게 위반했어. 그러면 얘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형량은 판사가 정하시는 거겠지만 최대값이 얘네 둘이라는 겁니다. 최대값. OR이에요. OR. 얘가 정해지면 얘가 아니고요. 얘가 정해지면 얘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 당시 이제 이 사고를 낸 분은 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진짜 웃긴 이야기 해줄게. 이 사고 났을 때 경찰차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경찰차가 이거를 사고가 난 걸 본 거야, 이걸.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이제 구급차랑 막 이런 보험 회사 전화해가지고 막 이제 보험 처리하고 막 이제 119에 이렇게 하고 막 이거 하고 있을 때 상대방 운전자는 체포당할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물론 그 사람도 그 병원 치료는 받아야 돼요. 왜? 어르신이고 차도 좀 옛날 것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모닝을 타셨고 그래서 경차잖아요. 경차도 쉽게 부서지고 좀 오래된 차도 쉽게 부서지고 이러니까 둘 다 데미지가 있었던 모양이야. 아무튼 그 할아버지는 이 벌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괜히 있는 벌이 아니에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 거야,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운전을 하던 뭐 택시를 타던 뭐 버스를 타던 그러니까 뭘 타던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 운전자 분께서 60대 이상이 좀 고령이신 분은 가급적 피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인지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내서 이렇게 커다란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사고가 나면 내가 운전을 안 했지만 운전한 거에서 당연히 벌은 없죠. 벌은 없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아픈 거는 내 몸뚱아리라는 거. 아픈 건 내 몸뚱아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고 웬만하면 피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전치 2주 이상부터인가요?
전치 2주 이상 받은 피해자가 그렇게 받았다. 그럼 형량이 더 늘어납니다. 여기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도 사람 수별로. 여기서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지금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고령자분들의 인지 판단 능력 이런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상대로 인지 판단 능력 검사 테스트랑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 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킥보드를 가끔씩 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실 때도 있겠죠. 여러분들 킥보드를 타던 자전거를 타던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적용이 됩니다. 뭐로서 적용이 되는 줄 아세요? 네, 차로서 적용이 됩니다. 보행자 말고 바퀴가 달린 놈들은 다 차로 봐요. 웬만하면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차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킥보드나 킥보드에 전화기 거치하는 거 있잖아요. 걸쳐 놓는 건 좋아. 자전거에도 이제 휴대폰 거치하는 거 있죠? 거치하는 건 좋아. 근데 거치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집중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사람이랑 부딪히건 차랑 부딪히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차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거에 딴청을 피우느라 인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제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도로 위에서 뭔가를 타실 때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자전거든 킥보드든 이렇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운전하실 땐 여러분들이 핸들을 잡건 스티어링 휠을 잡건 손잡이를 잡건 반드시 전방 주시하고 감각을 모두 도로에 두시고 운행하시길 바란다는 게 오늘의 주요 골자였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웬만하면 어르신들의 인지 판단 능력은 아무리 저희한테서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멀쩡했는데 지금은 멀쩡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믿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제 어르신분들의 차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러니까 제대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어. 그 나이 때는 인지 판단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피하든 그분들이 피할 수 있게 좀 널찍하게 피해 있든 그런 걸 우리가 좀 해드려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안 다칩니다. 우리가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걸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경보등도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경보등도 신호등이기 때문에 경보등이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냥 막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는 경보등의 색깔이 주황색인지 아니면 빨간색인지 반드시 숙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적색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되고, 또 교차로 내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주황색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주의해서 지나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고 사고 나면요, 여러분들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시 위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자전거를 몰든 킥보드를 몰든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오늘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사실 이게 가장 메인 컨텐츠였거든. 오늘 이야기할 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도 놀란 거 알려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47분이 훅 지나가 버리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잡담을 이제 좀 할 건데, 어땠나요? 이게, 사실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됐었어. 아무래도 내가 하는 일도 있다 보니까, 하는 일도 있고,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어서 오늘은 좀 무겁고, 지루한 이런 교통사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씩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만한 이야기다 하면 칠판 위에 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는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렇게 나눌 겁니다. 좀 지루할 거예요. 이런 방송이든. 근데 이런 것도 안 하면 이런 것도 안 해준 사람도 없잖아. 트위치에서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젠 좀 잡담으로 넘어갈 건데 혹시라도 아까 전에 들은 내용에서 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뭐 그 외로 기왕 칠판 위에 섰으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수업 다 끝나고 그러니까 오늘 할 만큼의 수업은 다 했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남았어. 그럼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막 잡담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잡담 나누는 교수님 같아서 좀 PTSD 온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교수들에게 둘러싸이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되더라고. 제가 지금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관리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요. 저희 도로교통공단 지부에 들어가면 안전교육부라는 데가 있어요. 안전교육부는 어느 지부에 가도 다 있을 거예요. 거기 지부에 안전교육부라는 부서에 가면요. 태반이요. 부장이라 일부 차장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빼고는 전부 교수입니다. 전부 교수예요. 강의 교수가 됐건 상담 교수가 됐건 정부 직책이 교수예요. 실제로도 그분들은 석사 이상 그다음에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둘러싸여서 인턴하고 있던 사람이 저고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영향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게 되더라고요. 네. 직원님은 PTSD라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세뇌입니다. 거의 반쯤. 이렇게 된 건 반쯤 세뇌예요. 지금 45분 동안 이렇게 떠든 거 아니야. 이게 대학교로 치면은 솔직히 대학교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거의 한 수업 1교시 뛴 거잖아요. 실제로 뛴 거잖아. 이 정도 시간이면. 어쩌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봤잖아. 오늘 좀 약간 교수다웠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저에 관련된 거든 아니면 오늘 이렇게 강의 내용이건 아이고 예쁘다고 이제 소금아요. 아휴 그렇죠. 여기선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입고 다니는데 또 내일 출근하면은 쾌쾌한 작업복 같은 거 입고 그렇게 출근할 거 생각하니까 벌써 가슴이 막막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 현실에선 또 그렇게 입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라도 꾸미는 거잖아요. 이제 텍스터 진료도 하고 안경도 쓰고 머리도 하고 그런 거죠. 회사에 가봐야 머리 좀 짧게 하고 이런 거밖에 못해. 또 제가 속해 있는 데는 도로교통공단이지만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장소는 또 부산경찰청이잖아요. 경찰청도 또 분위기가 또 보수적이잖아. 경찰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쩌겠어. 일하는 옷 입어야지. 여기서나마 이쁘단 소리 들으니까 정말 기분 좋네요.
자, 혹시 뭐 다른 잡다한 소리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맞아. 어, 오늘 직원님이 팔로잉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요 기능 해금이 되는 게 5명이 더 남았어요. 네. 5명만 더 팔로워가 생기면 뭐 기능이 더 해금되는 게 있다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아마 이모티콘 이렇게 넣는 거라든지 뭐 포인트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아마 그걸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계속 디스보드 관리하겠지만 제어하면 광고 생길 수 있다고요? 그 광고 붙으면 나한테 돈을 좀 주나? 그게 중요해. 광고부터 가시고 나한테 돈을 주느냐가 중요하지. 돈 안 주면 그건 중요하지 않지. 광고 붙으면 목이 침만큼 준다고요? 아이 더러워라. 근데 제 입장에선 솔직히 더러운 게 나아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김영란법, 여러분들이 말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을 하루에 받으면 안 되고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법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공단 내규상 직업으로 인정될 만큼 또 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월급보다 더 이상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월급이 기본급이 아마 18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80만 원 이상을 벌어버리면 그건 직업이 돼버리니까 아마 잘리겠죠. 그런 입장에서는 솔직히 개미 똥만큼 하는 것,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소소하게 취미생활로 할 겸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 욕심이란 게, 나락을 보내면 180만 원을 제가 도네이션을, 10,000원으로 딱 막아놨습니다. 3만원까지인가, 10,000원까지인가로 딱 막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랑 못 보낼걸? 못 보낼걸? 하지 마요. 시도하지 마. 못 보내. 저 일하고 싶어요. 전, 저런, 클립 달 생각만 가득하고만 저 양반은 또, 네. 그래서 제가 시스템적으로 일단 막아놨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좀 인지도가 만약 쌓인다면요 여기 바를 또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바 하나 만들어서 도네이션 여기 한 달에 여기까지만 이라는 바를 만들어서 그게 거의 다 찰 때쯤 되면 제가 그걸 막을 겁니다. 일부러 막을 거예요. 왜? 저는 안 잘리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 바가 만들어질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드네요. 근데 만약에 좀 사람도 좀 쌓이고 그럴 때는 아마 만들 거예요. 저는 이걸 좀 취미생활로 하고 싶지 일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모르지. 또 유명 스트리머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원래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 그만두고 전업 스트리머로 바뀌신 그 정도가 되면 몰라. 그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일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만의 작은 신수가 될 거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의 작은 신수일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치. 그 정도면 공무원 그만두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고 이쁜님 이런 분들은 영어 학원 이제 영어 이렇게 가외하시다가 영어 가외 이제 그만두시고 전업 스트림 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물론 VR챗도 하시던 분인데 요즘 VR챗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 어쨌건 그런 분들도 계신 거 봐서는 저도 당연히 된다면 그거 하지. 그건 소질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근데 제 생각은 그렇게는 않을 것 같아요. 안 돼. 어림도 없어. 못하도 다른 이야기 있나요?
아, 맞아. 그래. 그 공무원 하니까 생각난 건데요. 하지 마요, 공무원.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경찰 공무원이든 군인 공무원이든 일반 공무원이건 이렇게 계속 아니면 저 같은 이제, 그러니까 위탁 집행형 중정부 기관의 직원이건, 차라리 방송으로 뜨는 게 훨씬 더 돈 많이 벌 겁니다. 뜰 수만 있다면요. 근데 뭐 그런 일 별로 없잖아요. 떴으면 좋겠네요. 완전 뜨면 완전 로또 같은 거지. 진짜 로또 같은 거지. 자, 현재 시각은 8시 58분입니다. 제가 항상 8시, 9시가 되면 방송 종료하잖아요. 자, 혹시라도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다. 있나요? 없으면 그냥 공지사항으로 넘어가고 이제 방송 정리하려고요. 이게 그게 있어. 그 버퍼링이란 게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도 바로 글을 쓰는 것이면 실제로는 이거랑 이거 사이에 통신의 갭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돼. 흐의하는 거 보니까 없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으로 넘어가서 방송 종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미없는 강의 방송. 원래 오늘 강의 방송을 제 원래 컨텐츠가 강의 방송은 아니에요. 제 원래 컨텐츠는 보이는 라디오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강의 방송했지만 웬만하면 강의 방송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독립해서 정식 방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맨 첫 번째로 할 건 여러분들에게 아마 한다님은 기억하실 건데, 네, 노래 방송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 노래 방송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때 신청하고 남았던 3곡 정도인가 그걸 먼저 부르고,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요. 테스트 방송은 지금 이렇게 계속 할 거고, 아마 올해 중으로는 이 테스트 방송은 테스트로서만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거, 그 다음에 클립 올라가는 거, 이런 거 테스트도 마찬가지 건의와, 그 다음에 다른 컨텐츠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듯이, 또 다음에는 합방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매운맛이 됐건, 아니면 단맛이 됐건, 순한 맛이 됐건, 쓴맛이 됐건, 짠맛이 됐건, 그거는 그때 가보면 알겠죠. 아무튼 좀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그 시도한 것 중에서 이렇게 컨텐츠를 좀 정해보는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합방 누구랑 할지는 몰라요. 그냥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테스트 방송이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안 할 거예요. 네. 청취자분들은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 건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정식 방송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라디오라는 매체는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것들을 좀 더 꾸미는 거에 집중을 할 생각이지, 저도 참여를 하고 이런 거는 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의 컨셉이 그렇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은 카페데어 나타나는 날이죠. 내일은 9시부터 10시까지 카페데어 나트 이벤트를 할 거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어디냐? 여기 제 PR 챗 아이디 있으니까요. 이거 친구 추가해 주셔가지고 내일 9시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데어 나트 이벤트 월드 많이 놀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나만 보인다 그런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런 거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더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물론 고마워요.
좋아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아무튼 방송 홍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 방송은 다시 일반적인 방송으로 돌아와서 네, 항상 앉던 그 의자에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이제 잔잔한 방송, 잔잔한 라디오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방송을 또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강의 방송 뭐 별로 재미도 없잖아. 혹시라도 뭐 재밌는 주제가 생기면 그때 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네, 내일 이벤트 월드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 맞아. 클립 따주면 아주 좋아요. 안녕. 그러고 보니까 방송을 좀 길게 했네요. 9시 4분까지 하다니. 이거 킨 게 8시 55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방송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똑같은 시간에 할 거니까 많이 들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안녕. 꺼집니다. 5, 4, 3, 2, 1.